우리 자유헌정포럼 선배 의원님들, 많은 의원님들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정형근 위원장님께서 만나 뵐 자리에서 나와서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하길래 아이고 제가 이 대선배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해서 사양을 했습니다만은 또 전화가 와서 무슨 이야기든지 와서 좀 이야기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순간적으로 기합 주려고 하시는구나 알아차렸습니다. 알아차리고 와서 기합도 좀 받고 또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우리 절집마을에 취부덕 사부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님이 하락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또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저도 선대위가 돌아가는 상황이라 이런 걸 속속들이 꿰지는 못합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상을 보고 드리고 또 선배님들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인물과 바람인데, 인물과 바람은 이제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전체는 하기 싫은 선거다, 뽑고 싶은 후보가 없고 다 흠이 있어서 차악의 선택이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재명 후보는 개인 자체가 너무나 문제가 많다.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성 문제라든지 많고, 우리 후보는 후보 변수보다는 주변 변수가 조금 있어서 그래도 인물 면에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이 대통령 후보로 훨씬 더 좋게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바람입니다만은 바람이 선거 마지막에 어떻게 불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한 가지, 자칫 잘못하면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지난 4월달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론조사 자체는 선거 막바지까지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막상 선거 결과는 기존 나왔던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큰 차이로 이겨서 도도한 국민들의 이 흐름 및 여론 흐름은 문재인 정권 민주당 안 되겠다, 바꿔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높은 것 아니냐. 또 그것은 여론조사에서도 대략 55%에서 60%대 사이가 정권 교체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전부 우리 후보로 넘어와야 되는데 못 넘어오는 그런 문제가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민심은 이 정권의 연장을 바라지 않는 것이 거대하게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무슨 소리냐, 여론조사가 과학이고 예전에도 그거 믿다가 선거 망친 것이 많은데 정신 차려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도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많이 높다. 다만 우리가 그 물꼬를 제대로 터주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선의 중요한 승부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을 얼마나 물꼬를 터서 그것이 바람으로 연결되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월남전에서 포로가 되었던 서톡데일이라는 미 해군 제독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포로 수용소에는 이 포로 수용이 돼도 거기에서 다시 미군 계급 체계를 가지고 포로 수용소 안에서 자기들끼리 위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다른 포로 수용소에서는 위로한다고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구출될 거라고 이제 제일 상관이 자꾸 후배들에게 이제 희망을 심어줬는데, 크리스마스에도 구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부활절 때 구출될 거라 그랬는데 부활절에도 구출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해서 많이 죽었는데, 서톡데일이라는 제독이 제일 높은 계급으로 있던 포로 수용소에서는 처음부터 서톡데일이 우리 쉽게 구조될 수 없다, 우리가 적진 한가운데 포로가 되는데 어떻게 쉽게 구출될 수 있겠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 떨어질 때까지를 기다리고 마냥 있을 수는 없으니 우리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고 해서 체력이라도 키우고 하다 보면 구출 안 되겠나. 그래서 처음부터 낙관론을 펴지 않고 현실의 엄중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살아나가자고 해서
막상 포로 석방될 때는 스톡데일이 있던 포로 수용소에는 한 사람도 자살하거나 죽거나 상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너무 현실을 낙관해도 제대로 된 계획이나 대책이 나올 수 없고, 또 현실을 너무 비관해서 자포자기해도 안 되니까 현실의 엄혹함, 어려움은 직시하고 거기에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나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선거 캠프나 우리 당에도 그런 어떤 스톡데일 제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전사 같은 것을 보면 100% 제대로 준비해서 100% 계획대로 된 전쟁이 없습니다. 또 대선이라는 큰 선거만 해도 우리 계획대로 다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돌발 변수도 있고, 또 준비되지 않은 채로 상황을 맞닥뜨려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향후 남은 오늘 71일 남았습니다만은 대선 운동기간 22일을 빼면 49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49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하의 상황 관리를 유연하게 하고, 또 막판에 가서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던져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최종 승부를 가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대위나 이 대선에 관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선배님들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군에서 적군 행세를 하는 힘이 있어요. 이준석이 간을 이번에 완전히 잘라내야 됩니다. 아까 오면서 보니까 당사 앞에서 데모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보고 경찰이 거시고 경비 쓰고 있는 걸 봤는데, 야는 그렇게 달래배가 아닌 것 같아. 지난번 만나고 신경식 회장이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달래라고 하던 저예요. 강력하게 마침 대전에서 유성호텔에 성 접대받은 것도 나왔고, 오늘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접대를 받았어요. 2023년하고 2012년하고 13년하고 14년에 두 번이 대전 검찰에서 조사를 한 조사 계획서가 강용석이가 밝히더라고요. 이런 계기를 해서 완전히 쳐내야 된다. 때가 설 안 된다. 때니까 쳐내라 하는 거리 말씀을 하나 드리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릴 거 없어요. 이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금요일 날 병원을 갔다 왔는데 수술하고 나서 마지막 진단을 만나 갔는데 의사들 5명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이 아무개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는 이민 갑니다. 전부 여기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마침 내 사위 친구니까 나한테 한물 없이 한 얘기예요. 정말 이걸 이준석이를 치지 않고 놔둔 것은 대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어떻게 잘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안에서 손가락질하는 홍준표도 어떤 방법이 돌아서지 않으면 쳐내십시오. 그게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정말 이기지 못하면은 국민에 대한 큰 배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당내 문제에 관해서 이 말이 또 말을 만들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듣는 걸로만 하고, 거기에 제가 더 말씀을 얹지는 않겠습니다. 하는데 어떻게든 서로가 좀 화합해서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영일 의원님. 제가 지난 12월 8일 날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광주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 100여 명을 가톨릭 센터 뒤에 모여가지고 어느새 이 통일 문제를 놓고 강의를 하면서 어울리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국에 맞는 논리를 전개를 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의 공감도 사고 그랬는데 제 자신 느낌은
제가 과거에 광주, 서구, 남구, 동구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를 아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정치 떠난 지가 10년이 넘어서 오래간만에 갔습니다만은 끝나고 나니까 질문이 많이 나와요.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 아주 힘들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과거에 광주 공원에 와서 김대중 씨가 지팡이만 두드려버리면은 아무리 선거운동을 해도 연탄가스 먹은 것처럼 저 지지하는 피가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6전 3승 3패를 했는데 지금 광주에 보니 과거에 김대중 씨에 대해서 걸었던 그런 카리스마의 지배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부 후배고 고향 후배인 이낙연이라도 당선 후보가 되었더라면 그것도 정권 교체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이 갖고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해체 과정으로 진입하는 사건이 일어날 테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정권 교체를 하도록 광주의 분위기가 달라져야 한다 하는 걸 내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럼 통일문제 얘기 가운데 이런 말 집어넣었어요. 왜 북한은 지구 최빈국이고 대한민국은 왜 선진국이냐? 왜 잘 사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민족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민족은 같은데 이러한 발전의 격차가 생긴 것은 국가의 차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스템이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해치하자는 세력이 이재명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고 문재인에 의해서 표현된다면 우리는 우리는 끝나는 것이다. 따라서 망국이냐 흥국이냐의 기로에서 우리의 선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도 이재명이 한다면 차라리 윤석열로 바꾸는 것이 광주의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굉장히 답변에 대한 박수가 컸어요. 그래서 속으로 난 그런 생각했어. 내가 지금 정부 교체 안 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국회의원 이랬다는 사람들이 정권 교체만 말로 바르지 말고 과거에 연구했던 자기 선거구에 가서 중앙선대 대책위와 관계없이 자원봉사로 뛰어갔다. 그래서 뛰어서 한 표라도 모아주는 것이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힘을 모아주는 것이 당연이고 그것이 정권 교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날 마치 그날 몇 사람이 왔어요. 광주에 가보니까 광주 시지부위원장이 과거 부산 문화원 방어 사건에 핵임했던 김현장이라는 사람이 오고 있는데 역시 운동권 출신은 다릅니다. 갑자기 이 간부들이 처음 빨간 잠바를 입고 서치는 거 보니까 옛날이 새로 우리 때는 과거에 여당이라 그러면은 절대로 그런 복장도 못 입었어요. 그런데 김현장이 이야 간부들이 전부 그거 끼고 다니길래 내가 굉장히 격려를 했습니다. 광주 바닥에서도 빨간 잠바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보니까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제 자신을 가지고 뛰어라. 그래서 내가 당직자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힘이 벅차면은 몇 개에다가 사방방 자단을 쓰는 거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내 같은 사람들 와서 강연을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놀지 않도록 조직이 전부 움직이도록 매일매일 활동 상황이 중앙에 보고되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남을 포기하지 마세요. 거기 보니까 제가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10.5%가 제일 많이 나왔고 이명박 씨 때 9.8% 나왔고 지난번에 홍준표가 2% 나왔고 내가 선거 직접 참석했던 노태우 대통령이 6%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잘하면은 한 20%에서 25%까지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낙담 말고 희망을 가지고 포기 말고 전진하시라.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상 선거 때까지 유지될 것인지 그것이 이제 좀 관건이고요. 저희들이 이 호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지하거나 관리될 수 있으면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 4.15 총선을 갖고 얘기를 하면 뭐 지난 얘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럴 수 있지만 저희들이 알아서 하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있는 것은 우리들이 이제 충분한 경종을 울려야지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이제 골목에서 얘기하는 음모론이라고 다들 이제 봤다면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전 국민의 32.3%, 우파의 54%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믿는 대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총선에서 했던 사람들이 대선에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선거를 만약에 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자기네들이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리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부정선거를 이제 할 것이고, 두 번째, 그 기법을 알고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부정선거를 총선보다는 대선에서 더 하기가 쉽습니다. 총선은 253개 지역구마다 투표용지가 다르지만 대선은 똑같거든요. 네 번째, 대선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가 힘듭니다. 총선에서는 자기 지역구에서 한 1000표가 잘못 나왔다 그러면 바뀔 수가 있지만 대선에서는 어느 지역구에 잘못된 표가 10,000표가 나왔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300만 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잘못으로 전체의 승패가 바뀔 수 없다. 이런 판사들의 판결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참 우려스럽게도 지금 거기에 대한 이 대비나 이런 것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부정선거 대책본부라고 세운 걸 봐도 흑색 선전에 대응하는, 법적 대응을 하는 그런 수준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 외치는 거는 첫 번째, 부정선거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해 달라.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 후보께서 후보의 목소리로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를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달라. 세 번째, 그 내부에 그런 동력이 없는 것 같으니 외부에는 지금 많은 곳에서 선거 지킴이,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조직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이제 합작을 해서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시민 조직을 좀 만들어주는 게 어떤가. 이게 저희들이 이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민경욱 의원님 부정선거 밝히려고 참 노력 많이 하시고 한데 경의를 표하고, 또 지난해 우리 당이 제가 원내대표 맡아 있을 때 제대로 못 받아들여서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많이 체크도 하고 또 주장하는 분들 많이 만났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총선은 253개 지역이나 되니까 부정을 하려고 해도 그 지역에 맞춰서 수백 종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대선은 딱 전국 투표용지 한 장이니까 하려면 쉽게 할 수 있고 그 유혹은 훨씬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조직총괄본부에 공식적으로 공명선거 추진단을 당협별로 모두 구성해서 우선 부정선거를 감시한다. 물론 그 자체를 조직으로 만들려는 의도도 없지 않습니다만 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그런 단체나 모임도 있으면 우리가 다 결속하려고 합니다. 하고 자세한 감시나 감독 방법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선 부정선거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답니다. 해봐야 저놈들이 장난칠 건데 이러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최대로 하여튼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테고 하겠지만은 모르는 눈으로 볼 때하고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볼 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한번 모셔서라도 우리 공명선거 추진단의 주요 간부들은 한번 이야기를 듣고 교육을 받는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도 이 전자개표기한 개표 말고 수자동으로 개표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자개표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전자개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해야 된다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옛날에 2000년대 초에 이 전자개표를 사용해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이
그 당시도 조금 있으니까 거기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공직선거에서는 한 점의 의혹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선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조금 번잡스럽고 불편하더라도 모든 독일의 공직선거에서는 수작업으로 개표를 하자.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선거법 하에서도 후보자나 거기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공식으로 한 점 선거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가 한 점이라도 의혹이 생기면은 상당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점 의혹도 없기 위해서 과거에 부정선거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개표를 하자. 이렇게 정식으로 제안하면은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하면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만약 했을 경우에 국민들한테도 이번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을 그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깊이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면 어떻겠나. 그 수개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세는 사람 자체가 지금 중국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실도 좀 알아주셔야 되고요. 지금 옛날에는 안 그랬을 수 있는데 지금은 최첨단 디지털 범죄화돼 있다. 여기에 눈을 좀 뜨셔서 우리의 말씀을 들어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명선거단을 구축하면 그 공명선거단에 이런 걸 많이 연구한 분도 있지만은 민경욱 의원님이나 관여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 모셔서 특별히 교육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저희 포럼에서요, 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토론도 하고요. 했는데 그 결과 공직선거법이 이렇게 운영되고 이렇게 고쳐졌으면 좋겠다.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언제 적당한 시기에 연초쯤에 당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 수개표가 공직선거법상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또 기계는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원칙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문에도 공직선거법에 명백하게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조적이 아니라 주된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국민의 의혹이 더 증폭되고 그런 거니까요. 그런 점에 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을 해서 이게 원칙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대법관이니까 아마 우리 말 들을 거라고 봅니다. 뭐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선거 개표 저도 뭐 7번 선거를 치른 사람입니다만 제 선거만 새벽 5시면 그때 완전히 수개표할 때입니다. 5시면 완전히 끝납니다. 검사까지. 그리고 한 3시쯤 되면은 다 끝나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기계 개표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12시쯤 돼서 딱 끝내놓고 나서 한 2시간 동안 이 선거관리인들이 놉니다. 뭐 차도 마시고 뭐 어쩌고 하면서 한 2시간 낭비를 해요. 선생님,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12시에 끝나면 일당을 하루분만 주고 12시 넘으면 이틀을 주기 때문에 11시쯤 되면 1시간 놀리고 이틀 일당을 주려고. 그러니까 뭐 일당 주는 거하고도 이제 관계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는데 저희들이 비록 선배님 눈으로 보면 선거운동 잘못하고 있고 부족한 게 있습니다만 저들 나름대로 고쳐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무 질책만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몇 표씩이라도 같이 다 좀 거두고 하면 그게 전국적으로 모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하실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 문자나 SNS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또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